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 음식이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그 시절을요. 김치 냄새 난다고 놀림받고 한국 문화가 변방 취급받던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K푸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6개월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죽음을 선택하려던 그 청년을 살린 건 놀랍게도 한국의 어떤 음식 한 그릇이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던 그 청년이 그 음식을 먹고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대체 어떤 음식이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을까요? 그 음식은 어떻게 청년에게 다가갔을까요?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가슴 벅차게 솟아오르실 겁니다. 루카스는 제 유일한 아들입니다. 1998년 5월에 태어났으니 지금 26세가 되었네요. 아내 카타리나와 저는 루카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8년을 기다렸거든요. 여러 차례 유산을 겪고 의사들은 아이를 갖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가 왔습니다. 32kg의 작고 건강한 아기로. 루카스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2살 때부터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더니 5살에는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상위권 성적이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아이의 감수성이었습니다. 길에서 다친 새를 발견하면 집까지 데려와 치료해주고 홀로 사시는 이웃 할머니를 위해 자기 용돈으로 빵을 사다 드리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였기에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자고. 그래서 루카스는 베를린 예술대학 음악과에 입학했습니다. 2016년 그 아이가 18살 때였습니다. 대학 생활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루카스는 작곡에 몰두했고 교수들도 그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2학년 때는 학교 콩쿠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졸업 후에는 영화 음악 작곡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아빠, 나 언젠가 칸 영화제 가는 거야 라며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019년 가을까지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루카스는 3학년이 되었고 졸업 작품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 어머니가 해준 슈니체를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가족 모두 알프스로 스키 여행을 갔습니다. 루카스가 스키를 타다 넘어졌고 저희는 눈밭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게 저희 가족이 함께 웃었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0년 2월 루카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전화 통화 시간이 짧아졌고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바쁘겠지 싶었습니다. 졸업 작품 준비하느라. 하지만 3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독일 전역이 봉쇄되었고 대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원룸에 혼자 갇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를 했고 루카스는 집에서 작곡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월 중순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할 때 루카스의 방은 어두웠고 커튼이 항상 쳐져 있었습니다. 루카스,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해라고 하면 응, 알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5월 어느 날 루카스의 교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카스 군이 과제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으시나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곧장 차를 몰고 루카스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베를린까지 3시간 거리였지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의 충격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방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악취가 났습니다. 루카스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머리를 감지 않은 것 같았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루카스 라고 불렀지만 그 아이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왜 왔어? 그게 루카스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루카스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2달 만에 루카스는 10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밝고 건강했던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 자리에는 생기 없는 눈을 한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루카스를 진찰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증 우울증입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루카스가 집으로 돌아온 첫 주, 저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집에서 잘 먹이고 쉬게 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루카스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슈니첼, 감자 수프, 사워크라우트, 초콜릿 케이크. 하지만 루카스는 먹지 않았습니다. 루카스, 아침 먹어야지. 아내가 트레이를 들고 루카스 방에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나왔을 때 트레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점심 때도 마찬가지, 저녁 때도 마찬가지. 루카스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식욕을 잃는 건 흔한 일입니다. 약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에 3주는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루카스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루카스는 하루 20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샤워도 거부했고 이 닦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커튼을 열어주면 화를 냈습니다. 불 꺼줘, 눈부셔라고 한낮인데도 방은 항상 어둠 속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던 아이가 피아노 건반조차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새끼를 정성껏 준비했지만 루카스는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 루카스. 안 그러면 몸이 버티지 못해. 저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괜찮아. 그냥 배고프지 않아.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2020년 6월, 루카스의 몸무게는 52kg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72kg이었던 아이가 단 2개월 만에 20kg을 잃은 겁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영양실조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거부했습니다. 병원. 싫어. 집에 있을래. 저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제로 입원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약을 바꿨습니다. 1번, 2번, 3번 항우울제 종류만 5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어떤 건 루카스를 더 졸리게 만들었고 어떤 건 불면증을 악화시켰습니다. 어떤 약은 메스꺼움을 유발해서 그나마 먹으려던 것조차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부작용은 심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심리상담도 시도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일주일에 2번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오늘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루카스는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뭘 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알죠? 라고 하면 루카스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7월의 어느 밤, 저는 루카스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루카스가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어. 제발, 이런 거 그만하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루카스를 꽉 안았습니다. 루카스, 안 돼.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루카스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 매일이 너무 힘들어. 다음 날 아침, 루카스의 방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흔적들. 고통 없이 죽는 방법, 자살 방법.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모든 위험한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칼, 약, 밧줄, 화장실 문은 잠그지 못하게 했고 창문에는 안전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회사를 휴직했습니다. 루카스를 24시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내와 교대로 루카스 방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루카스가 움직이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8월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루카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발견했을 때 루카스는 식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대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아내의 비명에 저는 달려갔습니다. 칼을 빼앗으려 했지만 루카스는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냥 가게 놔둬. 난 못해. 더 이상 못 살아. 씨름 끝에 칼을 빼앗았지만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응급 입원을 했습니다. 정신병동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 아들은 대체 언제쯤 돌아올까요? 9월, 10월, 11월 계절이 바뀌어도 루카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먹지 않았고, 여전히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 여전히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우리 아들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울고, 화장실에서 울고, 정원에서 울었습니다. 루카스가 들을까 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회사 주차장에서, 샤워하면서 남자가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는 알프스에서 웃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 거실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2021년 1월 루카스가 집에 온 지 8개월째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이제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습니다.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식사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아내가 만든 음식, 제가 사온 음식, 레스토랑. 음식 무엇을 가져다 줘도 루카스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혹 물 몇 모금을 마시거나 과일 한 조각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의사는 링거를 맞출 것을 권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강제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매달릴 곳이 필요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루카스만은 살려주세요. 하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 저는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루카스를 잃는 것이 언젠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루카스가 차갑게 식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루카스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저는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루카스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내가 준비한 아침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젊은 동양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인데요. 그는 독일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옆집에 이사 왔어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새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루카스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 씨는 뭔가 특별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좀 하는데 한국 음식 드셔보고 싶으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니. 저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 음식은 그리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지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비닐봉지가 찢어져서 물건들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도와주었고 함께 그의 짐을 집까지 날랐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향기가 났습니다. 뭔가 매콤하면서도 구수한 냄새.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중이에요. 지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에요.
배추를 양념에 절여서 만드는데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는 부엌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커다란 통에 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대추들이 있었습니다. 맛보시겠어요? 지훈 씨가 작은 조각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빨간색이 너무 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먹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매콤했지만 참을 만했고 시원한 맛이 있었으며 뭔가 깊은 풍미가 있었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만큼 중요한 음식이에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 씨는 베를린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석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1년 전에 독일에 왔고 혼자 살면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요. 여기는 한식당이 많지 않거든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로 30년 일했다고. 지훈 씨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같은 엔지니어링 분야니까요. 하지만 루카스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일주일 동안 지훈 씨를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그는 항상 밝았습니다. 힘든 대학원 생활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계단에서 만났는데 그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서 도와주었습니다. 한국 식료품 가게에서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가거든요. 그는 쌀, 고추장, 된장 같은 것들을 샀다고 했습니다. 3월 초순 어느 일요일, 지훈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많이 끓였는데 드실래요? 빨간 국물에 김치와 두부, 돼지고기가 들어간 찌개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고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끓였어요. 나눠 먹어야 덜 아까워요. 지훈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웃끼리 음식 나눠 먹는 게 문화예요. 정이라고 하죠.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날 저녁 아내와 저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단순히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콤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았고 깊은 풍미가 있었습니다.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 된장의 구수함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아프고 나서 저희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달랐습니다. 몸이 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루카스도 이걸 먹을 수 있을까?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그 아이가 혹시 이 음식이라면?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루카스는 독일 음식도 거부하는데 낯선 한국 음식을 먹을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맛있었다니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나눠드릴게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혹시 댁에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지훈 씨에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지훈 씨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8개월째.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물만 조금, 과일 가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남 앞에서 우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훈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뭐든. 고맙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못하는 걸.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 화요일 저녁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손에는 큰 냄비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루카스 씨도 한번 드셔보시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울증을 앓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힘들 때 제가 해준 게 음식이었어요. 말은 안 통해도 음식은 통하더라고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루카스가 먹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 씨의 진심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도는 해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냄비를 받아들고 루카스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루카스, 이웃분이 음식을 줬어. 한번 먹어볼래?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루카스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방은 어두웠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의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 루카스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의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루카스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안 했으니까요. 김치찌개야. 한국 음식이래. 이웃에 사는 한국 학생이 끓여줬어. 저는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루카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난 게 그 아이는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국물, 하얀 두부, 돼지고기, 김치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아서 근육이 약해진 거였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루카스의 입술이 숟가락에 닿았습니다. 국물이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루카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삼켰습니다. 6개월 17일 만에 제 아들이 음식을 삼켰습니다. 또 한 숟가락. 그리고 또 루카스는 계속 먹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반 그릇을 먹었습니다. 8개월 동안 먹은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불러.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생기랄까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맛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해.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루카스가 먹었어. 먹었다고. 아내는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방에 가서 빈 그릇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카스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빠, 어제 그 음식 더 없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루카스가 먹을 걸 찾다니. 지금 바로 가져올게. 지훈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루카스 씨가 먹었어요. 네, 반 그릇이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더 달라고 했어요. 지훈 씨는 즉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끓일게요. 신선하게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는 냄비를 꺼내고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루카스가 이건 먹는 걸까요? 지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는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예요.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먹는 음식이에요. 엄마가 끓여준 맛, 집의 맛이죠. 뭔가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발효 음식이라 몸에 좋은 유산균이 가득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죠. 된장도 발효 음식이고요. 한국 음식에는 발효 음식이 많아요. 장 건강에 좋거든요. 그리고 뭔가 매운맛이 있잖아요. 그게 입맛을 살려줘요. 30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큰 냄비에 가득 끓여주었습니다. 이틀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데워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는 작은 통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이건 김치예요. 밥이랑 같이 드세요. 한국인은 밥에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루카스에게 가져갔습니다.
루카스는 벌써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개월 만에 식탁에 앉은 겁니다.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루카스는 주저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더 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루카스가 대답했습니다. 반 그릇을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웃분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그날 저녁 지훈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루카스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루카스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습니다. 루카스를 살린 사람이야. 인사는 해야지. 지훈 씨가 왔을 때 루카스는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척했고 눈빛도 완전히 살아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8개월 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카스 씨. 저는 김지훈이에요. 지훈 씨가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지훈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셨다니 기뻐요. 언제든지 더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부터 지훈 씨는 일주일에 3번씩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먹었습니다. 매번 한 그릇, 때로는 2그릇을 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3주 후, 루카스가 샤워를 했습니다. 스스로 4주 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앞 공원까지 5주 후에는 피아노 건반을 쳤습니다. 짧게, 하지만 음악이었습니다. 의사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빨리 나아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입니다. 김치찌개요. 의사는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아들은 김치찌개로 살아났어요. 김치찌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카스가 회복되면서 지훈 씨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된장찌개, 비빔밥, 불고기, 잡채, 떡볶이. 루카스는 모든 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뭔가 달라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뭘랄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뭔가 위로받는 느낌? 지훈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이에요. 한국 음식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5월이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몸무게도 돌아왔습니다. 68kg까지 올라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지훈 형한테 한국말로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배우고, 맛있어요를 배우고, 안녕하세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추천해준 드라마들, 이태원 클라스, 스타트업, 슬기로운 의사생활. 루카스는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드라마를 봤습니다. 저도 가끔 같이 봤는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막을 읽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루카스는 좋아했습니다. 이 드라마들은 뭔가 다르대요. 루카스가 설명했습니다. 서양 드라마는 개인의 성공, 로맨스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가족, 우정, 공동체를 많이 다뤄요. 사람들 간의 정이 중요하게 나와요. 그게 좋아요. 혼자가 아닌 느낌이에요. 6월, 루카스는 케이팝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세븐틴 집안에 음악이 흘렀습니다.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루카스가 피아노로 케이팝 노래를 치기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했습니다. 지훈 씨는 루카스의 변화에 기뻐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루카스 씨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는 더 많은 것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영화, 한국 웹툰, 한국 예능. 루카스는 모든 걸 흡수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문화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라고 말해주는 문화요. 그게 제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7월, 루카스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요리 배우고 싶어요. 지훈 씨는 흔쾌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비빔밥을 만들고,
불고기를 굽고 루카스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요리하는 게 재밌어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불 조절하고, 맛을 보고, 뭔가 창작하는 느낌이에요. 음악 작곡하는 것처럼. 저는 놀랐습니다. 루카스가 창작에 대해 말한 게 1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8월, 루카스는 한국 식료품 가게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베를린에 한 곳 있었습니다. 지훈 씨, 루카스, 그리고 저 셋이 함께 갔습니다. 가게에는 온갖 한국 식품들이 있었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라면, 떡, 김, 김치. 루카스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고 싶어요. 저것도요. 한아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루카스는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김치볶음밥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다시 음악하고 싶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한국 음악 작곡하고 싶어요. K-팝 스타일로. 지훈 형이 한국에 가수 오디션도 많다고 했어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또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꿈을 가진 청년으로. 2021년 9월, 루카스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몸무게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정기적으로 운동도 했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이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빠, 한식당을 하고 싶어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너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며? 음악도 좋아요. 하지만 한국 음식이 제 생명을 살렸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요. 루카스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베를린에 사는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저는 망설였습니다. 식당 경영은 쉽지 않습니다. 실패율도 높고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루카스를 믿어봐요. 그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1년 전에는 죽고 싶다던 아이가 지금은 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루카스의 한식당을 지원하기로 제 퇴직금 일부를 투자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지만 충분했습니다. 30평 남짓한 공간 베를린 밑에 지구. 젊은이들이 많이 오가는 곳. 지훈 씨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메뉴 개발부터 레시피까지. 한식당이라고 해서 한국인만 오는 게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게 메뉴를 구성해야 해요. 그는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잡채, 떡볶이를 추천했습니다. 이 메뉴들은 외국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루카스는 3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매일 지훈 씨와 함께 요리 연습을 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된장찌개의 깊은 맛을 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불고기, 양념의 황금 비율도 터득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신경 썼습니다.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인 나무 테이블과 의자, 한지 조명, 벽에는 한국 전통 문양하지만 지나치게 전통적이지 않게 젊은 세대도 편하게 올 수 있게. 가게 이름은 루카스 코리안 키친, 루카스의 한식당으로 정했습니다. 독일어와 한국어를 같이 써서 로고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그릇을 형상화한 심플한 디자인. 2021년 12월 15일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날, 지훈 씨와 그의 한국인 친구들이 왔습니다. 루카스, 대박 나자. 그들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있었고, 이웃들도 호기심에 왔습니다. 첫 손님은 독일인 할머니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뭔지 궁금해서 왔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한국 드라마를 보던데. 루카스는 김치찌개를 권했습니다. 저를 살린 음식이에요.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이거 정말 맛있네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요.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친구들도 데려올게요. 둘째 주,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 독일 젊은이들, K-팝 팬들 입소문이 났습니다. 베를린에 진짜 맛있는 한식당이 생겼대.
틱톡에도 올라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도 루카스 코리안 키친, 독일 청년이 하는 정통 한식당. 한 달 후 예약이 필요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루카스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육수 끓이고,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고 힘들었지만 루카스는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사람들이 제 음식을 먹고 웃는 걸 보면 그게 제일 좋아요. 한 손님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우울증 있는데 이 음식 먹으니까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따뜻한 기분이에요. 루카스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니. 2022년 여름, 식당은 안전궤도에 올랐습니다. 직원도 3명 고용했습니다. 루카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손님이 많았거든요. 베를린의 유명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루카스, 한국 가보는 거 어때요? 진짜 한국 음식을 경험하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루카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국요? 진짜 가고 싶어요. 근데 언어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같이 가죠. 여름방학 때 2주 정도 다녀와요. 제 고향 부산도 보여드리고 서울도 가고 전주도 가고 한국의 음식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2022년 8월 루카스와 지훈 씨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식당을 봐야 했습니다. 대신 루카스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와. 그리고 사진 많이 찍어 와. 2주 후 루카스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루카스는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의 광장시장에서 빈대떡이랑 마약김밥을 먹었는데 완전 환상이었어요. 전주에서는 비빔밥의 본고장을 경험했고요. 부산에서는 지훈 형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건 정말. 루카스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훈 형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친구 덕분에 건강해졌다며? 고마워. 우리 집 음식 많이 먹어라고. 그리고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갈비찜, 잡채, 김치전. 매일 상이 가득했어요. 루카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길에서 길 물어보면 직접 데려다 주고, 식당에서 혼자 있으면 반찬 더 주시고, 택시 기사님은 한국 관광지 추천해 주시면서 한국어 가르쳐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그리고 음식 문화가 정말 대단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이 북적이는데 다들 행복하게 먹어요. 혼자 먹는 사람도 많지만 외롭지 않아 보였어요. 음식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 같았어요. 루카스는 한국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왔습니다. 메뉴를 좀 바꿔야겠어요. 더 정통 한국식으로. 떡볶이도 진짜 한국 스타일로 만들고 순대도 메뉴에 추가하고. 그리고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도요. 식당은 리뉴얼되었습니다. 새 메뉴들이 추가되었고 인테리어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더 한국적으로 벽에는 루카스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광장시장, 남대문, 부산 해운대, 전주 한옥마을.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이제 진짜 한국 느낌이 나네요. 음식 맛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리뷰 평점도 올라갔습니다. 45점에서 48점으로. 2024년 12월, 지금 루카스의 한식당은 베를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식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빕 구르망 베브거만, 가성비 좋은 맛집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습니다. 우울증을 이겨낸 청년이 한국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루카스는 이제 27세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열정적입니다. 매일 식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간혹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손님이 오면 루카스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도 우울증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하지만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음식에는 힘이 있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는 정이 담겨 있어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힘이에요. 지훈 씨는 지금도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은 루카스의 식당에 와서 함께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루카스, 김치찌개의 맛이 점점 더 좋아지네. 이제 내 엄마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농담처럼 말하지만 루카스는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형 덕분이에요. 형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도 매주 식당에 갑니다. 손님으로 루카스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합니다. 아내는 매번 웁니다. 3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줄은. 얼마 전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식 조리학원 같은 데서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식당 체인도 만들고 싶어요. 베를린뿐 아니라 독일 전역에, 나아가 유럽 전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치유 파워를 전하고 싶어요. 저는 루카스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응원할게. 루카스는 웃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웃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나왔습니다. 한국 문화가 유럽 젊은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루카스의 이야기가 중요한 사례로 다뤄졌습니다. K푸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이자 치유이며 연결의 매개체다. 방송이 나간 후 식당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스페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도시에도 지점을 내주실 수 있나요? 루카스는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급하게 확장하면 안 돼요.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제가 직접 요리사들을 훈련시켜서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때만 지점을 낼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루카스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김치찌개 육수를 끓이기 위해 저도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루카스가 냄비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제 생명을 살려줘서, 제게 새로운 인생을 줘서. 저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대해, 김치찌개에 대해, 지훈 씨에 대해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K컬처가 왜 전 세계를 사로잡는지. 그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마케팅의 승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입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정이라는 서양 문화에는 없는 특별한 무언가입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마음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끓인 찌개입니다. 친구를 위해 담근 김치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나눈 반찬입니다. 그 마음이 음식에 담겨서 먹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루카스를 살린 건 김치찌개의 영양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훈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낯선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정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틱톡에서 K스킨케어가 유행하고 K푸드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는 진심이 있으니까요.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으니까요.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입니다.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강하죠. 하지만 때로는 외롭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래서 루카스 같은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연결이 없으니까요. 한국 문화는 다릅니다. 공동체입니다. 함께입니다. 나눔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끌리는 겁니다. 외로운 현대인들에게 한국 문화는 위로입니다. 연결입니다. 가족입니다. 루카스는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지만요.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한국 음식이, 한국 문화가, 한국 사람들이. 저는 평생 한국에 빚진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저는 아들을 잃었을 겁니다. 한국 음식이 없었다면 루카스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루카스는 이렇게 갚겠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는 것으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것으로,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정을 나눠주는 것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한국이 제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김치찌개 한 그릇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었는지, 한국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2024년 12월, 독일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사람들은 글리바인 뜨거운 와인을 마십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식당에서는 김치찌개를 팝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웁니다. 행복의 눈물을. 어제 한 할아버지가 식당에 오셨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서 누가 따뜻한 음식 한 끼 해줬으면 싶었어요. 루카스는 김치찌개를 푸짐하게 담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숟가락 드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왜 눈물이 나지? 루카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담긴 음식이에요.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음식이죠. 할아버지는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루카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야. 다음 주에 또 올게. 친구들도 데려올게.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힘입니다.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힘,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힘,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힘. 저는 58년을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독일 문화를 사랑합니다. 독일 맥주도, 소시지도, 슈니첼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살린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한국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루카스의 식당 입구에는 한국어로 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지훈 씨가 써준 것입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그 아래 독일어 번역도 있습니다. Mit Liebe gekocht. Mit her serviert. 사랑으로 요리하고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오늘도 루카스는 김치찌개를 끓일 겁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누군가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그게 루카스가 한국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씁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K컬처가 얼마나 특별한지, 한국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 사람들의 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김치찌개 한 그릇, 그것이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김치찌개 정말로 정말로 고맙습니다. 루카스의 한 식당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베를린의 차가운 겨울 아침, 따뜻한 김치찌개 향이 거리에 퍼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루카스는 웃으며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따뜻한 음식 드실래요? 그 미소에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매일 웁니다. 기쁨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3년 전 제 아들은 죽음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씩. 이것이 K컬처의 힘입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희망입니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의 문화가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정이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김치찌개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를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전할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한국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김치찌개 한 그릇,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